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뭐였냐면 지금 이 사용자의 페이스북 상의 이메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질문은. 근데 이메일을 분명히 매뉴얼에는 이메일을 준다고 돼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메일 같은 정보는 되게 프라이빗한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줘요, 페이스북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용자한테 이메일을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던 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이 리소스 서버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A, B, C, D 중에서 우리가 지금 만든 액세스 토큰 값이 이거 전체가 아니라 B와 C라고 하는 부분 기능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개념이 스코프라는 겁니다. 스코프. 요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스코프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효범위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변수의 유효범위. 이럴 때 스코프이란 말 쓰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액세스 토큰이 뭐 예를 들면 3이라고 했을 때 이 3이라는 액세스 토큰이 어떤 기능에 대해서 유효한가 라는 것을 스코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면 자, 비틀리 우리 페이지로 다시 가볼게요. T 우리 뭐였죠? 주소가? T 뭐였죠? TAOS. 예. 정말 오픈소스 분위기가.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런 페이지가 또 있어요. 권한 참조.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은 사용자 데이터 중에 기본 공개 프로필 필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가져올 수 있는 걸 거예요. 그 중에 이메일이 있단 말이죠. 저 이메일은 기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자한테 요청해야 돼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스코프이고요. 우리 이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로그인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이라고 하는 옵션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우리 그 로그인 할 때 URL 이렇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첫 시간에.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는 건데 API 상에서는 SDK에서는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스코프를 이렇게 카피해 갖고 우리가 그 sdk.html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요거 맞죠? 자, 요거에 옵션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할 때 기본 권한 외에 추가적으로 이메일을 볼 수 있는 권한, 또 그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추가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증을 할 때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걸 바꾼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증분 권한이라는 개념이에요. 권한을 필요한 거를 한 번에 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맥락적으로 필요한 걸 하나씩 추가하라는 가이드예요. 권장사항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로그아웃 일단 하고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떠요. 그리고 아까와는 다르게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걸 누르면 이메일이라는 스콥도 그 액세스 토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메일을 이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요청할 때 요 필드 있잖아요. 필드에 제가 여기에 이메일 이렇게 해갖고 제출을 하면은 지금 얘는 안 나왔거든요. 얘는 안 나온 건 액세스 토큰이 아직 그 권한이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드 받기를 하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는 필드라는 정보를 추가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아까는 기본값이었고요. 자, 그럼 저는 이걸 카피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자, 이거 다 가져올 필요 없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 헷갈릴 거예요. 자, 여기만 카피해서 그래, 요거네요. 요거. 자,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을 아까 요거였는데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API를 요청할 때 추가적으로 더 많은 필드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잘 돼야 되는데. 자, 어때요? 이메일이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스콥이라는 개념이에요. 스콥. 그리고 스콥은 권장사항은 처음부터 막 권한을 막 100개씩 가져가지 말고 그럼 사용자가 싫어하거든요. 예. 내가 필요한 최소한을 요청했다가 더 필요하면 증분해서 요청하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끔씩 왜 그 안드로이드 앱 같은 거 깔 때 보면 막 권한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럼 되게 불쾌해야 돼요. 사용자들이. 예. 그 감수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사용자들도. 왜 얘는 쓸데없는 권한을 요구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페이스북 일단락 됐고요. 제가 그 공부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복수거든요. 하나만 공부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2개씩 가는데 뭐가 2개냐면 일단 첫 번째는 로우 레벨로 구현하고 SDK로 구현해 보는 거 2개.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구현해 봤잖아요. 그리고 구글로 구현하는 거 2개. 그리고 사실 하나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나 더 하고 싶은 거는 지금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했거든요. 얘는 제약사항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안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백엔드를 통해서 하는 것까지 해서 2개. 그런 식으로 2개씩 해나가면 훨씬 덜 헷갈려요. 예. 근데 그건 시간이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구글로 하는 걸 한번 해보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각자의 모델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구글에서 우리 검색 한번 해보죠. 구글 클라우드인가? 콘솔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비스무리한 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자, 여기 처음 와보는 분 처음이세요? 여기. 자, 어떻게 보이시는지 제가 보려고요. 저는 처음이 아니라서. 자, 여기 들어오세요. 검색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거 어떻게 입력해요? 자, 구글 클라우드 콘솔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 제가 너무 휙 하고 들어왔네요.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해갖고 들어와 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아, 이렇게 되네요. 자, 주소는
저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console.cloud.google.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저거 치고 들어오세요. 네. 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가입하셔야 돼요. 예, 가입하시고 회원가입 안 돼 있는 분은 하시고, 예. 아마 인증 절차 같은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우리가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그 뭐죠? 페이스북은 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글은 또 프로젝트라고 해요. 물론 걔도 앱인 거죠. 그죠? 본질은 같은 건데 구글에서 이제 OOS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프로젝트를 생성해 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위에 이렇게 생긴 거 보여요? 자, 이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자, 그 중에서 New Project를 클릭하세요. 너무 빨랐나? 자, 여기 있는 New Project. 그럼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앱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뭐 저는 T 아카데미 그리고 OOS 3 제가 이전에 만든 수업들이 있어서 만든 프로젝트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면 이제 앱이 생성이 됩니다. 앱이 핑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됐고요. 그럼 요 위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좀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띵 하고 뜨면 이제 다 만들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자 됐나요?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그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물려갖고 가기 때문에 이 구글의 인프라를 또 핸들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틀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위험하니까 끝나고 나서 뭐 비활성화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누르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요. 여기가 되게 헤매기가 쉬워요. 거의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워요. 자 여기서 요 햄버거 메뉴 있죠? 요거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메뉴가 쭉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여기가 어디지 했거든요. 방금. 자 여기 API and Services라고 돼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시보드 라이브러리 크레덴셜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혼자 못할 것 같죠? 자 동영상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대시보드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API에 대한 그 어떤 사용량을 보여주고요. 여기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보면은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부터 시작해서 또 구글 드라이브, 또 구글 칼린더, 구글 지메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라이브러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서비스를 쓰려면 제가 여기서는 못하니까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들어가서 활성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못 씁니다. 자, 다시 백해서 일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레덴셜스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인증과 관련된 페이지예요. 클릭해서 들어오십시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에 크레덴셜스에 요걸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API 키, OOS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 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요게 필요해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 OAuth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자, 저걸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컨센트 스크린이라는 걸 세팅하라고 돼 있어요. 자, 컨센트 스크린은 뭐냐면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 인증할 때 그 떴던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허용하겠습니까? 라고 떴던 페이스북의 화면. 그런 게 이제 컨센트 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세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 옆에 있는 configure 컨센트 스크린 해갖고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 정말 복잡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앱 이름을 쓰세요. 저는 T 아카데미라고 할게요. 그럼 뭐 로고도 업로드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겠죠? 근데 다른 건 할 거 없어요. 다 하고 요거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자, authorized 인증된 도메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우리의 도메인을 적읍시다, 그냥. 자, 여기에 보니까 HTTPS 이런 프로토콜은 적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안 적어도 되나? 로컬호스트라고 하면 되나? 자, 그냥 세이브 누르세요. 자, 제가 뭐 했는지 다시요. 여기 그냥 authorize 도메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 비워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세이브 버튼 눌러서 그냥 진행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아까 우리가 하던 작업으로 다시 들어올게요. 자, 크레덴셜스로 가서 여기서 아까 하다가 안 됐잖아요. 안 됐던 이유는 컨센트 스크린을 세팅을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요거 클릭해갖고 다시 OAuth 클라이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크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떤 서비스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드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쓸 수도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버전도 있고, iOS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웹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웹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그냥 디폴트로 그냥 내버려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리다이렉트 URL을 적는 화면이에요. 우리 페이스북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자리에는 도메인을 적습니다. 8000번 이렇게 적고요. authorized redirect URL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fb가 아니지 google-sdk.html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근데 이거 적을 때 저처럼 이렇게 안 되고 뭐 빨간색 되면 뭔가 불길한 거예요. 예, 빨간색은 항상 개발자들의 세계에서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누르면 이제 돼요. 짠. 아, 전 지금 되게 심란해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좋은 사람만 있기를. 물론 저는 이 수업 끝나고 당연히 이거 지울 겁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그럼 여기 보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있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거 뭐 노출돼도 돼요. 얘 노출되면 안 돼요. 됐죠? 자, 오케이. 됐죠?
심란하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 구글로 가서 또 검색을 해야죠. 자, 저로 빙의하셔서 구글 로그인 웹 SDK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구글 사인인 포 웹사이트라고 나오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고 싶으시면 요걸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요거 있죠. 구글 검색 엔진에서 구글 사인인 포 웹사이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주 쉬운 방법이 옆에 제시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뭐 자바스크립트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리 수업의 취지랑은 조금 멀기 때문에 저는 SDK를 이용해서 우리 페이스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해볼 거예요. 자, 좀만 힘내세요. 자, 조금만 힘내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어오시고요. 그럼 저런 문서를 또 우리가 만나면 또 한 이틀 밤을 샌단 말이죠, 저거랑. 네. 제가 요즘에 집에 그 쇼파베드를 놓으려고 지금 한 달째 그 쇼핑몰 사이트 뒤지고 있거든요. 전 그게 우리 개발자들이 밤새는 거랑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 쇼파, 또 구글의 SDK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개발자들이 밤새는 이유는 우리가 쇼핑 때문에 밤새는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초급 개발자이신 분들은 개발로 밤새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쇼핑할 때 밤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완전히 같은 행위라고 보거든요. 예. 자, 우리 밤새 봅시다. 밤새다 치고. 자, 여기 이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용하기는 까다롭겠죠. 자, 봅시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오스 셋업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제가 일단 카피할게요. 그 전에 우리 파일을 만들어야죠. 자, 파일의 이름은 google-sdk.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만드세요. 자, 그리고 기본 코드를 넣읍시다. doctype html, html body 탭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구글 SDK를 쓰려면 이 코드를 넣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카피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카피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온노드 이닛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로딩이 끝나면 이 온노드 뒤에 있는 이닛이라고 하는 저거에 따라서 이닛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스크립트 펑션 in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init이 다른 이름이다. 이거다.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여기 있는 온노드 뒤에 있는 값과 얘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약속입니다. 그럼 정말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다운로드가 끝났을 때 init이라고 되어 있는 저 함수가 호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콘솔 로그 init을 해볼게요. 이 타이핑 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타이핑 하시는 소리. 녹음해서 ASMR로 듣고 싶습니다. 이 소곤소곤하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정말 그런지. 자, 요 뒤에 구글
stk.html 엔터 했더니 init이 떴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저도 어제 카피했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구글의 API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능 중에서 OS2, OS예요, OS. OS는 지금 버전이 2거든요. 최신 버전이. OS2와 관련된 기능을 로드하는 코드일 거예요. 제가 열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면 다운로드가 또 시작되겠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 뒤에 있는 함수가 콜백으로서 호출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또 콘솔 로그 os2 loaded 이렇게 해갖고 얘가 실제로 호출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코딩하실 때 정말로 자주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한 줄 코딩하고 확인하고 한 줄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아까 제가 쭉 보니까 이제 코딩을 쭉 하고 나중에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러시면은 힘들어요. 예,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줄 타이핑하고 확인. 예. 자, 됐죠?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실행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나씩.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냐면 여기 API를 보니까 G가 뭐겠어요? 구글 API, OS2와 관련된 이니셜라이즈겠죠. 초기화. 그럼 요거 카피해 갖고 일단 여기다가 저는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이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은 이런 값이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적혀 있네요. 그럼 저거 카피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거 객체입니다. 요만큼.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면서 SDK에 클라이언트 ID 값이 부여되면서 이제 초기화가 끝난 거예요. 어때요? 페이스북이랑 기본적인 의식의 흐름은 같아요. 코드의 형식은 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하면 나머지도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함수가 호출되면 리턴 값으로 뭐가 나온다? 얘가 호출되면 구글 API OS2에 속해 있는 구글 OS라고 하는 어떠한 미지의 객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저거를 리턴 값으로 받을게요. 구글 OS라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GOS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되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다행이에요. 구글 OS에 then을 해서 on init, on error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럼 아까 제가 구글 OS가 뭐라고요? 구글 OS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다고요? 요걸 호출하면 걔 리턴 값이 구글 OS 객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글 OS 객체를 GOS라는 변수에 담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설명대로 제가 GOS.then 이라고 하고
이 then의 첫 번째 인자로 함수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도 함수를 주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로 인해서 OS에 대한 초기화가 끝났을 때 성공했다면 첫 번째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실패했다면 두 번째 함수가 호출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일단은 성공만 보니까 일단은 실패한 거는 일단 안 볼 거니까 요거를 구현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콘솔 로그 init success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fail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 fail은 요거를 에러로 이렇게 하면 에러가 있을 때 콘솔 창에 빨간색으로 딱 뜹니다. 네,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갑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또 확인해 봐야죠. 자, 확인해 될까요? 네. 자, 여기서 리로드를 해보면 페일이 떴어요. 아, 아이디 안 났네요. 그죠? 잘 동작하네요. 예. 자,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자, 아이디 값을 제가 안 줬네요. 그죠? 자, 여기 가서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클릭해서 여기 요거를 방금 카피한 클라이언트 아이디로 이렇게 대체했어요. 자, 핑. 자, 그리고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또 잘 돼야 되는데. 잘 됐습니다. 석세스. 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 초기화 다 끝났으면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아, 현재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걸 해야죠. 자,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있겠죠. 저는 하루 종일 그거 찾았어요. 찾았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구글 오스에 is sign in get 하면 리턴 값이 true인데 만약에 유저가 사인 인 되어 있으면 true고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리턴 될 것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초기화가 끝난 다음에 쟤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gos.is sign in.get 이렇게 해서 요거를 is login 이렇게 해갖고 이 변수에 담았고요. 자, 이걸 콘솔 로그를 통해서 얘의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볼 거예요. 현재 제가 로그인이 안 돼 있겠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자, 핑. 자, 이렇게 리로드하면 제가 뭐 잘못했죠? 아, 고맙습니다. 오픈소스의 힘입니다. 자, 이렇게 is signed false,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만약 is logged 이렇게 이게 참이면 로그인 됐다. 얘가 false면 로그인 안 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에 버튼을 장착할 건데 귀찮으니까 우리 가져옵시다. 네. 자, 여기 구글 SDK
붙여넣기 했고 여기 페이스북 관련된 건 지워버립시다. 우린 구글이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로그인 됨 이 부분은 이것도 카피하면 되겠네. 자, 저 카피해 올게요. 자, 로그인이 됐을 때 그냥 할게요.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로그인이 되었을 때는 다큐먼트 샵 웰컴 아니지 샵 오스 btn이죠. 오스 btn 네 밸류 값을 로그인이 되었으니까 로그아웃으로 자 로그인 안 되면 여기는 로그인으로 이렇게 처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로드를 하면 체킹이 나왔다가 현재 로그인이 안 된 상태니까 여기 있는 버튼이 로그인으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가 로그인이면 여기가 실행되고 로그인이 아니면 여기가 실행될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로그인 할 때 어떤 API를 써야 되는가 라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할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할 줄 아는 거예요. 예. 왜냐면 페북에서 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흐름을 아니까. 그럼 나머지는 검색 엔진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요. 자, 여기서 근데 또 구글은 사인인 했어요. 사인인 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럼 제가 여기서 geos.sign in 얘는 sign out이겠죠? 아마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geos가 없어요. 왜냐면 geos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거든요. 여기서 정의한 코드를 여기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전역 변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더 세련된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gapi os to get os instanc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쟤는 구글 os 객체를 가져다 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전역 변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발자들은 전역 변수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싱글턴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몰라도 돼요. 예. 자,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얘를 호출하면 얘는 이걸 통해서 만든 구글 OS라는 객체를 리턴해주는 녀석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건. 예. 중요한 거는 이 의식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제가 요거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위에서 geos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geos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니까 sign in이라고 돼 있고 여기 또 promise라고 적혀 있거든요. promise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 promise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then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function 이거 약속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펑션 이렇게. 그럼 제가 함수 추가한 코드는 요만큼이에요. then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전 프로미스랑 관련되어 있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가 됐건 어쨌든 sign in API로 호출해서 로그인이 되면 로그인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드 이렇게 해서 상태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드 제가 카피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붙여넣기 하고 로그 아웃 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핑. 자, 여기서 제가 로그인 버튼 눌러볼게요.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고 로그인에 성공하면 얘가 실행이 돼야 돼요. 자, 눌렀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뜨죠.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봤던 거 보니까 좋지 않아요? 자, 아, 이거 내가 했네 이런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 나도 이거 이제 할 수 있구나. 네? 로그인드가 딱 뜬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리로드를 해볼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로그인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is 로그인은 true고 얘는 로그아웃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로그아웃가 뜨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리로드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구글도 로그아웃이 됐을 수도 있어요. 보자. 구글은 로그아웃이 안 되는군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처리하는 것까지 했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뭐 SDK로 호출하는 걸 하면 되겠는데, 뭐 그거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과제, 검사하지 않는 과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제 온라인 강의에도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더 달리는 거는 별로 건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진짜 오스는 제가 옛날에 오스 처음 했을 때, 지금도 사실 저는 초심자 같은데 정말 정말 이상한 게 하늘에 그 소나기 내리듯이 이상한 게 가득 찼던 기억이 나요. 예. 워낙에 이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경우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할 것들을 몇 가지 챙겨드리고 이제 서서히 우리 수업 셧다운을 해야죠. 예. 자,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서버 사이드 또는 백엔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나 보안적으로 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 그럼 이제 서버 쪽에서 우리가 작업하는 부분을 제가 살짝 말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여정을 다시 한번 따져보죠. 자, 여기서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로 들어오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해요? 저 인증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라고 어떤 URL을 딱 보내잖아요. 그럼 사용자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이렇게 딱 체크를 하면, 또는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이런 링크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서버로 가면서 이 사용자가 어떻게 얘기한 거랑 같다? 아, 이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갖고 있는 사용자가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B와 C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권한을 주세요, 이 사람한테. 액세스 토큰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서버는 액세스 토큰 3번을 발급하고 사용자 4번이 액세스 토큰 3번을 발급했다라는 걸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액세스 토큰 3번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작업했던 건.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백엔드 기술, PHP나 JSP나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승인받는 거, 이 버튼 클릭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리소스 서버가 이렇게 접속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BC라는 기능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백엔드가 있는 시스템은 어떻게 다르냐면 액세스 토큰을 바로 주지 않아요. 단계를 하나 더 둬서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게 뭐냐면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값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얘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3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할 때는 어떻게 했다? 액세스 토큰을 바로 줬잖아요. 근데 지금 서버 사이드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값을 준다고요. 액세스 토큰 아직 안 줬어요. 그러면 리소스 오너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3번을 받았죠. 그럼 이 받은 코드를 어떻게 하냐면 이 받은 코드를 이 클라이언트 서버로 보내요. 아, 코드는 3번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서버는 뭘 알게 돼요? 액세스 토큰을 알게 돼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알게 돼요.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알게 되는 거예요. 3번.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이 리소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요. 웹브라우저를 통하지 않습니다. 이 사용자를 경유하지 않아요.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대 서버로 직접 커넥션을 해갖고 뭐를 하냐?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자신의 클라이언트 시크릿과 또 뭐지?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이 세 개를 핵심으로 하는 이 값들을 리소스 서버에게 보내면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해요. 어렵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따가 내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다라고 각오하고 계세요. 자, 시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어떻게 동작하겠어요? 자기가 이런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발급했는지를 확인하겠죠. 발급했잖아요. 그리고 이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과 2번에게 발급한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하겠죠. 확인됐어요? 그럼 이제 그때서야 리소스 서버가 액세스 토큰 4번을 발급하고 자기한테 기록한 다음에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다시 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해요. 뭐를? 액세스 토큰이 4번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양자 간에 액세스 토큰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아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직접 액세스 토큰을 줬을 때랑 중간에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것을 한 번 더 교환했을 때 중에 뭐가 더 안전할까요? 후자가 훨씬 안전해요. 이거 너무 어렵죠? 저 방금 예. 저기서 클라이언트라고 한 건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아니라 그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백엔드 서버를 말하는 거죠. 예. 정말 헷갈리죠. 말이 같아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쓱 설명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한번 각자 설명해 봅시다. 자기한테.
자, 우선 리소스 오너가 접속하면 이렇게 허용해 주세요라고 링크를 줘요. 그럼 이 리소스 오너가 클릭하면은 여기로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보내고 직접 예전 같으면 액세스 토큰을 줬는데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했던 지금까지의 방법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3번을 발급해요. 그리고 이 3번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에게 발급한 것이다라는 걸 기억해놔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는 뭘 주냐?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여기가 3번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 코드 값을 획득했죠. 그러면 이제 서버 대 서버로 사용자를 노출하지 않고, 여러분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5만 가지 해킹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하지 않고 깔끔하게 서버와 서버대로 단판을 짓는 거예요. 야, 나의 오솔라이제이션 코드는 3번이고 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이고 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2번이야. 그리고 오솔라이제이션 코드 3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이 정보들을 검증해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액세스 토큰 값을 발행하고 그 액세스 토큰 값을 주면 이렇게 4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이제부터 액세스 토큰 값을 서버 쪽에, 사용자의 웹브라우저가 아니라 서버 쪽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한 요거는 요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 서버가 리소스 서버가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토큰을 저장할 수도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걸 저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리소스 서버상에서 리소스 오너의 유저 아이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 값도 이 안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조금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통적인 방식의 로그인이라고 한다면 그 로그인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아이디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식별자예요. 유일무이한 식별자. 그래서 걔는 노출돼도 되는데 중복되면 안 돼요. 자, 비밀번호는 이건 인증을 위해서예요. 얘는 중복돼도 돼요. 근데 노출되면 큰일 나요. 이 두 가지를 페어링 해갖고 우리가 인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어떤 사용자에 대한 유저 아이디 값을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획득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는 우리 서버 안에서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값을 얻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 아이디는 예를 들면 그냥 페이스북 아이디만 하면 안 될 거고 이렇게 하겠죠. 페이스북 대시 만약에 페이스북에서 뭐 3,000번이었다면은 3,000 이런 식으로 식별자를 저장하면 요거는 전 세계에서 중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요 정보와 또 하나는 이 정보를 얻어냈다는 것 자체가 페이스북의 인증에 성공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식별자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제가 코드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말로 하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용자의 로그인 상태를 지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봤을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그리고 또 뭐예요? 뭐 카카오로 로그인하기.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실 코드를 준비해 왔는데 그거를 할 시간은 없네요. 대신에 더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요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서말에 보시면 제가 Node.js 수업이 있고요. 이 Node.js 수업에서 여러분이 쿠키를 공부하신 다음에 세션을 공부하고 그리고 Node.js에서 그 인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 패스포트 수업이 있어요. 요거를 경유하셔서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공부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구글로 로그인하기랑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하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런 OAuth를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에서 사용자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거 좀 여정이 길죠? 예, 이거 한번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게 되면은 걔를 이제 나중에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만료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리프레시 토큰. 자,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페이스북, 구글 같은 데서 여러분이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때 구글이 액세스 토큰과 함께 리프레시 토큰을 줘요. 그럼 여러분이 리프레시 토큰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거나 하면은 그 리프레시 토큰을 서버 쪽에 전송하면서 액세스 토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액세스 토큰이 만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찾아볼 만한 키워드로 리프레시 토큰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리프레시 토큰을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시스템에 리프레시 토큰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시스템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